우리 이해찬 대표님께서 일일이 전준 의원님들하고 악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전준 의원의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갑자기 막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시작하기가 앞서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기념 촬영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벗고 앞쪽으로 좀 모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7분까지는 앉으시고 그 다른 분들은 뒤로 서서 찍는 것으로 더 새롭게, 더 가깝게, 더 책임있게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안규백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안규백 전대의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기전당대회가 8월 29일로 확정이 돼서 이제 불과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준비해온 그동안 어려운 직책을 기꺼이 맡아주신 안규백 위원장님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에서 정기전당대회는 정당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선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원과 당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당원들의 뜻을 모으고 당을 이끌어갈 핵심 지도부인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그만큼 정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의 임무가 아주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전대는 지도부의 선출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하는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뵈니까 저보다 1.5세대 아래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 세대 아래인 사람들도 있고 더 낮은 사람들은 1.5세대 정도 되니까 제가 정당 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당이 젊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연령적으로 젊어졌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무감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2016년 이후 2016년 광화문 촛불 집회 이후에 일련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그 현대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여실하게 느낍니다. 16년 광화문 집회 처음 시작할 때 한 5만 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첫 번째 집회가. 또 나중에는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나올 정도로 이게 그 요원의 불길처럼 이게 번져갔습니다. 뭐 촛불처럼 꺼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사고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하고 그 다음 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을 하셨고 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략기획위원장한테 제가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해요. 뭐 지방자치 시장군수에서 150명이 당선되고 17개 중에서 14명의 광역이 당선되고 광역의원이 65%가 당선되고 그래서 전략위원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야 그만둬 이 사람아 그렇게 하고 제가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의 결과가 그 전략위원장이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걸 보고서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걸 18년도 선거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고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 1년에 한 16년부터
한 5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 큰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예상을 자꾸 뛰어넘는 새로운 변화가 오고 그 국민들 자신이 정치 효능감을 아주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당 지지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참고 삼아서 뽑아보니까 이게 여론조사 할 때는 뭐 출처와 뭘 다 밝히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자유한국당은 아니 미래통합당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미래라는 말을 빼고 그냥 통합당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미래 같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20대 후반에서 10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하락했어요. 하락을 했고 우리 당의 경우는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으로 2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물론 부침이 좀 있긴 합니다만 꾸준히 올라가고 그 대선 직후에 아주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보였고 이번에도 총선 끝나고 나서 또 약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이 꾸준히 이제 16년 이후에 꾸준히 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회복한 게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큰 흐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하고 여론사 지표상을 나오는 것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정체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전준위에서 뽑힌 지도부는 그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가지고 있는 당이고 또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정강 정책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당 기구도 그렇고 당원들의 마음가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보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 현대화된 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전당대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쪽을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랜선이라는 방식이 여러 분야에 지금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아마 우리도 도입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전당대회라고 보아집니다. 다행히 플랫폼을 구축을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만 가지면은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임기가 2달 남짓 남았는데 그동안에 큰 사고만 안 나면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될 건데 우리 당 역사상에서 임기를 2년 다 마친 사람은 추미애 대표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마치면 제가 2번째입니다. 그만큼 정당의 부침이 아주 심했던 거고요. 제가 재선거를 7번을 출마했는데 7번 다 기호하고 정당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처음에 88년대 평민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20대 선거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수첩을 보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왔는데 이제부터는 더불어민주당으로 3번째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16년도에 처음 치렀고 그 다음에 18년도에 치렀고 이번이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3번째 치르는 전당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당의 안정이 돼서 하나의 흐름을 역사를 쌓아가는 그런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성과를 짧은 기간이지만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준위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한 말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린다면 원래 어제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돼야 되는 날짜인데 갑자기 각 상임위원회 정수를 좀 수정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날짜를 다시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그럼 제출을 해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날짜를 끄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날짜를 끌어서 누구한테 이익이 될지 무엇을 그 목표로 하는 건지 알 수 없이 그냥 지연작전을 계속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원내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도 이번 주를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이번 주를 넘기는 것은 원내대표의 책임이다. 그렇게 당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엄청난 성원을 보내줬는데 그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끌려다니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고 더 이상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수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듭을 질 건 빨리빨리 매듭을 짓고 그 설령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감수할 건 감수하고 가는 것이 그 책임 있는 자세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일단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당 대표로서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주를 넘겨서는 당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추진력이 없는 아무리 의석을 몰아줘도 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당의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임위의장을 가지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루빨리 국회가 구성이 돼서 그 대응책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상임위원장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뭐 따질 그런 시대는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회의하고는 관계없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규백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앉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번 정당대회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잘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하루가 다르게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전국대의원대회를 순조롭게 진행함으로써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당원 동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정적 집권여당 운영으로 국민적 관심에 화답을 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남은 80여일 동안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는 우리 당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전국대의원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180여석을 획득하며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실함과 절실함과 그리고 간절함을 담아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선거를 지휘하신 이해찬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180여석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21대 국회 개원으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까지 과반을 확보하며 국정운영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만 한 위치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 대내적 환경이 급변함에 더하여 보건에서 정치, 경제, 금융 위기에 번지는 코로나19의 충격에 대하여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환과 위기의 시기에 국민께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역량과 역할은 대한민국 100년을 좌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이번 전국대의원대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국대의원대 준비위원회는 단기적 사안이나 현안에 국한됨이 없이 100년을 기획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논의를 펼침과 동시에 우리 당의 제도와 규정의 코로나 이후 사회 저번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일을 선도하여야만 합니다. 공정의 가치를 구현한 공천 시스템이 21대 총선의 승리를 불러왔듯이 폭넓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수평적 리더십을 제도함으로써 정의와 평등,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